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I'll be your light.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I'll be your light. If it gets too dark, yeah, I can carry all that you've got. Two heavy hearts is not a lot.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We stumble and fall, and it's not a lie that I die. I can't hide what this is.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I'll be your light. If it gets too dark, I am running for you. If it gets too dark, I'll be your light. Be your light. Be your light. 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지금 사전 점검 와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메이플 자일 84B 타입이에요. 네. 네. 여기가 타워형이에요. 저희가 또 타워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135 타입, 124 타입 여러 타입을 찍었는데 사정상 지금 84B만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타워형은 다 그 컨디션들이 비슷하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타입에 상관없이 잘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확실히 인상적인 거는 여기가 지금 조합원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 이런 것도 다 마감이 돼 있네. 여기는 벽지가 안 보이네. 아예. 공용부했는데. 그리고 창틀도 확실히 타워형에서 큰데 처음 보는 타입, 이제 오랜만에 보는, 원래 이거 우리 옛날 구축에 있을 때 기둥 있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기서 84B 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골칫머리로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은 보너스 공간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84 하면 사실 4,500이면 끝나요, 그쵸. 거실이. 여기까지가 4,500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사실 보너스로 받는데 크게 보너스로 받으면 좋을 거 이렇게 기둥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더 플러스인 거죠. 그렇지, 이게 오히려 플러스지.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뭐 사이드나 홈바 같은 걸 놓고 또 예쁘게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가구 쪽부터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안방도 아니고 애들방이가 아니라 커튼은 아마 이쪽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연실장이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구부터 시작할게요. 네. 좀 뒤쪽에서 보여주시면 주방 같은 경우는 이게 애매한 게 생각보다 이 공간이 어때요? 좀 좁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실 84 타입에서는 이게 기본 막 20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35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길어. 그래서 이 집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문 제작으로 한 1570, 1600은 너무 튀어나오니까 여기에 식탁과 이렇게 식탁을 두 가지로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탁과 소파가 서로 교차하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식탁을 놓을 것 같아요. 이 선 따라, 강마루 선 따라 아일랜드도 이렇게 돼 있고, 식탁도 4인 가족도 평상시엔 2명만 식사를 하지 4명이 같이 밥 먹는 건 진짜 드라마에서 나온 일이니까 아주 손님들이 올 때는 좀 빼면 되잖아요, 염 실장님. 그래서 제 생각인데 평상시에는 그 한 1570짜리를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 여기에 의자 2개 정도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놔두면 여기도 좀 넓어 보이고 이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반달 모양의 이런 동그란 거를 놓는데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처럼 작아 보여요, 집이. 절대로 식탁을 조그만 거를 놓는다고 해서 집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들이 때 오자마자 이거 25평 요즘 잘 나온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상황에 봉착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식탁을 무조건 저희한테 큰 거 비싼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식탁이 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이 같기 때문에 거거익선이라는 말보다는 이 집에 맞춰서 옵션처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서 뭔가가 이렇게 잘 짜여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쪽은 조명 쪽에 뭐 위치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식탁 주문 제작과 소파 주문 제작, 아까 소파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는데 소파는 제가 봤을 때 2950에 맞추기로 했어요, 제가. 왜? 요 통로를 그대로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방 쪽을 한번 보시면 붙박이를 하실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미 워킹 클로짓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참 이게 애매하긴 하다.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사실 설치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굳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원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오면 요거 철거하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붙박이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여기는 애들방이나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오시고 다른 46타입 거, 49타입 거를 참고하셔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요 거실하고 주방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이 끝났어요. 커튼은 좀 어떨까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고객님과 미팅 때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저는 아무래도 패브릭 업종이니까 이런 구조적인 거나 이런 특징보단 항상 오면 얼마나 이제 이 집의 뷰나 뭐 간섭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 여기는 뭐 영상에도 담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객님께 말씀도 안 드렸고 엄청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뷰 좋다, 이정 진짜 좋다. 이게 지금도 좋은데 밑에가 초등학교예요? 제가 뭐 여기가 몇 동이고 몇 층이고 이런 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제 좋냐면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할 때는 진짜 여기는 몇백만 원. 이 보여? 여기 보이죠? 63빌딩이 보이면 보이거든. 아 진짜? 그거 얘기 들으셨죠? 여기 불꽃놀이 보인다. 아 알고 계시네. 그때쯤 되면 막 서울에 있는 모든 그 불꽃놀이부의 호텔들이 예약이 꽉 차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고객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와인 한 잔 드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커튼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릴 때 너무 헤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 더 커튼에서 잘하는 우리 플라스코 홈스타일링스에 많이 하는 이런 중지 원단을 하나만 썼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우리 고객님의 정보를 들었을 때까지는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동이 보니까 이 조합분들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안방 쪽에 전동 모터 자체가. 그래서 거실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추가적으로 전동을 설치해서 제가 볼 때는 딱 뭔가 그런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매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화는 전동 커튼의 중지, 그럼 여기 측면도 당연히 중지를 통일시켜주면 좋은데, 또 이렇게 큰 창 대비해서 여기는 창이 방창문 정도로 좀 짧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여기를 많이 열고 닫고 안 하실 거라고 하면, 특히 또 이렇게 딱 섰을 때 뭔가 내가 막 커튼을 매일 치고 닫고 할 정도의 뷰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전면 뷰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측면 뷰는 조금 동간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커튼과 비슷한 레벨의 좀 고급 블라인드를 넣어서, 뭐 자동화도 괜찮겠죠. 그래서 전동 커튼, 전동 블라인드 이렇게 넣어서 뭔가 좀 시스템화를 시키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전동 블라인드의 단점은 자주 올리고 내리고 하면 고장이 많은데, 여기에 만약에 전동 블라인드를 달아드리면 자주 올리고 내리고 안 하시고 그냥 딱 내려놓고 회전만 하시지 않을까, 일조량만 조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전동은 꼭 필수는 아니고 지금 추천드린 컨셉에서 전동만 빼고 그냥 차를 중지와 뭐 멋진 블라인드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안방도 내가 지금 자동화가 돼 있는데 그럼 거실도 자동화 할게, 나 전동 커튼, 전동 블라인드. 근데 또 우리 플라스코 스타일링에선
이렇게 너무 이원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커튼, 너는 블라인드. 그래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성향도 야, 나는 내 시선에 지금 얘네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다른 게 난 싫어. 그냥 너네 말대로 여기도 중지해주고 여기도 중지해줘. 근데 여긴 짧잖아. 그러니까 여긴 수동으로 쓸게. 근데 네 말대로 여긴 넓고 뷰가 좋잖아. 그러니까 여길 전동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왔을 때 핵심은 무슨 커튼 쓰세요, 뭐 이태리 거 쓰세요, 독일 거 쓰세요 이런 거보단 뷰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뷰를 살려서 이 집을 뭔가 가두고 꽁꽁 싸매는 커튼보다는 개방감 있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딱 봤을 때 뭔가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환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막 가서 일일이 커튼을 치고 정리하고가 아니라 전동이나 음성인식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탁 눌렀을 때 뭔가 자동으로 쫙 열리면서 그런 커튼이 줄 수 있는 아주 조금의 그런 이 단어가 나쁜 단어긴 한데 사치스러움. 그러니까 이 사치라는 건 나쁘게 적용하면 되게 나쁜 거지만 아니야, 사치 나쁜 거 아니야. 또 이번 집은 이쁘게 꾸미고 싶잖아. 일상에서 그런 작은 거 하나에서 그런 만족감이 높아지면 맞아요. 되게 막 커튼을 비싼 거에서 잘했다 이런 느낌보단 우리 집에 잘 맞는 걸 내가 잘했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컨셉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네, 양계형으로 다 가겠죠? 만약에 커튼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추천은 양계형을 다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아마 묶었을 때도 저는 예쁠 것 같은 게 왠지 여기가 뷰가 좋고 막 우리가 사생활을 막 엄청 따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그 자석 홀더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묶어주고 여기 묶어주고 이 기둥이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품을 이용해서 제가 꾸미는 방법 알려드리면 사실은 강남에서 광교 얘기하는 것도 웃겨. 근데 우리 수원에서는 왜 광교가 조금 고급 어쨌든 동네잖아. 그쪽이 광교에 타워형이 많았잖아요. 많죠. 거기가 다 창문이 이렇게 크잖아요. 거기서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이게 약간 펜트 느낌 나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커튼을 하고 여기에 블라인드 하는 거는 염 실장이 말씀한 대로 그건 개인 취향이지만 이게 넓어 보이는 거는 커튼 쪽인 것 같아요. 양쪽이. 그것도 걷지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는. 여긴 전 안 추천할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주름을 잘 형상 유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이 뒤에 있는 도화지를 통일시키는 게 넓어 보일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저희 영상을 보고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속지만 달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메이플자이 84B 분들한테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속지가 아니야. 그쵸.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웃긴 말로 중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분도 저녁 시간대 아마 만나는 게 좋은 게 그 빛이 새어나가고 안 새어나가고를 이제 보여주기가 사실 샘플로 하기가 좋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속지를 하게 되면 대낮에 이 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다.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속옷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겉지는 너무나 숨어 사는 느낌이고 겉지는 그래서 맨날 묶여져 있어요, 사장님. 맨날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 끈 위에도 먼지가 쌓이니까 중지라는 걸로 전동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방 할게요. 여기 이제 안방인데요. 이게 뭐예요? 사실 안방은 이미 전동 커튼이 이게 다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조합분들이라서 저렇게 세팅이 돼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뭐 이걸 편계로 하느냐 양계로 하느냐 이런 설명보단 여기서 좀 드릴 팁은 전동 커튼을 쓰시는 분들은 뭐 저희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드바이스 해드리겠지만 이게 꼭 저희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커튼을 주름의 방법들이 있어요. 뭐 웨이브 커튼도 있을 거고 뭐 뒷 맞주름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여기는 무조건 2배 주름 잡으셔서 커튼을 하시는 게 좋아요. 2배 주름 또는 나비 주름이라고 하고 또는 맞주름이라고도 하고 전동이라는 시스템들이 원단을 아무리 많이 사도 일자로 데려가요. 앞에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걸 주름을 잡아줘야 앞에만 가는 게 뒤에가 따라가요. 사실 이거는 설명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보통 이게 연동이 되네. 약간은. 전동 커튼을 쓰시고자 하는 분들 또는 달려있는 집들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비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뭐 저희랑 상담할 때 보시긴 하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같은 건데 전동 커튼을 쓸 때는 2배 주름을 잡는 게 좋다라는 거 그냥
그냥 우리한테 기본- 안 하더라도 어디 네. 가도 두 배 기본. 주름으로 하는 게 엄청 낫다. 후회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영상 자료를 보여드려도 시장님 저는 그래도 주름 잡으면 원단값이 좀 올라가니까 편 커튼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럼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주름 잡으면 얼마 추가였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미 완성된 거는 주름 잡을 때 돈이 더 추가되거든요. 가공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후회를 안 하시려면 내가 전동 커튼을 쓰겠어 또는 내가 이미 달려져 있어 내가 전동이랑 호환을 시킬 거야 그럴 땐 한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두 배 주름. 두 배 주름. 그리고 두 배 주름은 회사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지만 뭐 나비주름이라도 하고 맞주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전동은 두 배 주름이다. 전동은 나비주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크게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